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장 노영식입니다. 매년 저희 제주 지역사업평가단에서 상반기에 진행됐던 사업 설명회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업 설명회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0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이승현 단장님의 인사 말씀과 사업 담당자의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및 기업인 여러분,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이승현 단장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는 없으신지요?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3일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설명회를 취소하고 사업 신청 기간 연장 등 지원 계획을 수정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설명회 취소로 인한 제주 기업인과 관련 기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설명회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20년도 제주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에 74억 2,700만 원, 기업지원 사업에 32억 400만 원 등 104억 5,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준비된 동영상 설명회를 잘 보시고 혁신적인 과제로 기획하시어 많이 지원해 주길 바라며 동지원을 통하여 제주 발전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 제주지역사업평가단 회의실에 전용 상담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도 지역사업 육성사업 신규 지원 안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업 육성사업 개요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 주력사업 육성사업,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 기업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력사업 R&D는 일단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기업 매출 신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주력 R&D랑 동일한 사업입니다.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우수기업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사업이고요. 그리고 기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B&D 사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주력 사업입니다. 제주지역 주력 사업은 청정헬스푸드, 진해형 강화 콘텐츠, 스마트 그리드 총 3가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정헬스푸드 산업은 제주 청정 특화 자원을 활용한 생활건강제품 서비스 등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건강지향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망 품목으로는 기능 강화식품, 맞춤형 특산식품, 기능성 식음료 등 다양한 청정헬스푸드 관련된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흥형 강화 콘텐츠는 ICT를 활용하여 관광산업과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는 컨텐츠, 플랫폼, 스마트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컨텐츠 등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산업은 제주 카본 프리 아일랜드 바이 2030에 이거하여 진흥형 전략 서비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풍력, 에너지 관련된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망 품목은 신진흥형 전략 서비스, 에너지 IT 솔루션, 전기차 인프라 등 관련된 유망 품목들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력산업 기술개발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사업 R&D는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사업 분야에 대해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고용창출형이란 국비, 지방비 2억 원당 1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는 걸 의무로 하고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진체계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시거나 산학형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시면 됩니다. 공모 방식은 자유공모 방식이고요.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연 2억 원 내에 최대 21개월 이내입니다. 단연과제 지원 기간은 20년 4월부터 21년 12월까지 총 21개월 국비과제로 지원되고요. 단연과제 같은 경우는 20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12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은 신규 과제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고요. 단연대 과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연차 평가를 진행했었는데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일괄배학 과제로서 1차 연도 말에 진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주관기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제주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한 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하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입니다. 참여기업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특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중소기업이 하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한 상태입니다. 평가 기준은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이하게 일자리 평가를 진행합니다. 일자리 평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점수가 자동으로 선출되어 30%가 반영이 됩니다. 제주 지역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38.9억 원, 지방비 2.8억 원, 총 41.77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 비율입니다. 수행기한 유형별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해당 기업 사업비 비율을 총 70% 이하로 국비 지방비로 매칭하셔야 되고요. 민간부담금은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매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을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본 예시를 제가 밑에 돌아놨습니다. 중소기업이 예를 들면 국비를 2억 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민간부담금을 8,800만 원으로 이제 책정하시고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는 해당 기업의 총 사업비의 69.44%, 그러면 70% 이하가 되고요. 민간부담금은 해당 기업의 40%, 해당 기업의 사업비의 30.55%가 돼서 해당 기업 30% 이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40%를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스타기업 육성 기술개발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스타기업이란 이제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 우수기업을 말하고요. 최근 3년 매출액 50억에서 400억 내외로 자체 특성화 기준에 따라 충족하는 기업들을 지자체를 지정해서 선정된 스타기업을 말하고요. 이 스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기업 R&D 같은 경우도 채용 의무형으로 국비 2억 원당 한 명의 신규 채용을 의무로 하셔야 되고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진 체계는 제주 지역 스타기업이 단독으로 하시거나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방식은 자유공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원 규모는 연 2억 원 내외 최대 21개월 이내로 단연도 과제는 20년 4월부터 21년 12월까지 21개월 국비로 지원되고요. 단연 과제는 20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12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이 됩니다. 19년 선정된 스타기업은 단연 또는 단연을 지원할 수 있고요. 18년도 선정된 스타기업은 단연으로만 지원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주력 아닌데 동일하게 일괄협약과제로서 1차 연도 말에 진도점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주관기관은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 스타기업이고요. 참여기관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 특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지원 가능하십니다. 본 참여기관은 이제 중소기업의 하나이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입니다. 제주 지역 스타기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10개 기업을 선정했고요. 2018년도에는 총 9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스타기업 관련된 평가 기준입니다. 스타기업도 동일하게 일자리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이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점수가 선출됩니다. 제주지역 예산입니다. 제주지역 예산은 국비는 19.5억 원, 지방비는 13억 원, 총 32.5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사업비 부담 비율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비의 총 70% 이하를 국비와 지방비로
책정하시고 민간부담금은 30% 이상을 책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민간부담금 비율 예시는 주력 R&D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료 징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력 R&D와 스타기업 R&D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기술료는 이제 과제 종료 후에 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과제인 경우 영리기간, 주간 참여가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기술료를 이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제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이 완료 과제로 간수되기 때문에 이 과제들은 이제 기술료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기술료 징수 방식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를 의무로 적용하고요. 기술료 납부 방법은 종료 후 대상 계좌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기술료 징수 안내는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의사항입니다. 일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이제 지원 기간 그리고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실시간 통합 연구관리 시스템 RCMS 적용 대상 과제 사업입니다. 시설 및 기자재를 이제 과도하게 구매할 경우 이제 저희 R&D 사업과 목적이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이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3천만 원 이상 장비를 도입하실 경우에는 선정평가위원회 별도로 전담기간에 운영되는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율 같은 경우는 총괄 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을 인건비를 계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유조나 편조 그리고 표절 등의 이제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자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의 원칙이나 이제 다음 경우에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지식 서비스 분야 개발 내용이 포함한 과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들은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사업비 요령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우에 이제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현금 신규 참여 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한 기준만큼 기존 참여 연구원 인건비도 현금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기존 인력 인건비도 현금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육아부담으로 이제 시간 선택제를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 연구원 인건비도 현금 계산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주지역에 비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현금 계산이 가능하나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 선정한 연구원들 같은 경우 인건비도 현금 계산이 가능하나 이건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연구 비목들이 일부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연구 활동비, 연구 개선 추진비가 이제 별도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것들이 합쳐져서 연구 활동비라는 비목으로 통합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연구시설 장비비 그리고 연구 재료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비목별 계산 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양식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연기 기간의 간접비 고시 비율은 이제 고시 비율에 따라 현금 계산이 가능하나 이제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 같은 경우는 현금 계산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간접비 내에 기술자료 임시 제도를 활용한 현금 계산이 가능한데요. 요거는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별도의 기술자료 임시 제도 운영 요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항 운영 요령에 따라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은 사업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자리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일자리 평가 지표는 이제 저희 평가 지표상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의무 조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억 원당 2억 원당 신규 채용 1명을 의무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출종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 평가 때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가점 부분입니다. 가점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에 따라 이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일단 그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 양식을 참조하시면 가점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가점 사항들은 팁스, 벤처캐피탈, 엔젤 등의 최근 3년 이내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에 한해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가점 5점, 그리고 평가 관리 지침 및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가점 등이 있습니다. 이 가점 등은 최대 5점을 넘지 않고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원제의 대상 과제입니다. 신청 과제가 이제 지연된 과제와 유사와 중복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제의 대상이 되시고요.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과제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원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괄 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가 3개를 초과할 경우에도 지원제의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참여 기간 총괄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이제 기준이겠죠.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이나 정상금 환수금,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했을 경우도 지원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업 육성사업은 이제 총 3개의 사업을 수행 가능한데요. 이제 3개를 수행하실 경우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시고요. 혹시 2개나 1개를 신청하고 계신다. 그러면 신규로 신청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D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공고는 1월 30일자로 났었고요. 저희 사업계획서 접수는 온라인 기준으로 3월 9일까지, 현장 실태 조사는 3월 중순, 그리고 평가위원회 개최는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은 4월 말에 완료되는 걸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 기간은 2월 20일부터 그리고 2020년 3월 9일 월요일 18시까지고요. 접수 마감일 기준 18시까지 저장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는 3월 10일 화요일 18시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 입력이고요. 신청 서류 제출은 방문 제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접수처는 SMTech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저희 R&D 사업이 KPS를 통해 접수되는데 올해 사업부터는 SMTech을 통해 R&D 사업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일 날 이제 많은 과제들이 신청할 예정이라서 혹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조기에 좀 입력해서 완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수 기간 내 제출이 미완료된 과제 같은 경우는 서류 방문 제출을 불가하고 있고요.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용량은 500MB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Tech 과제 접수 매뉴얼은 저희 제주지역 사업평가단 그리고 온라인 설명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매뉴얼 다운받아서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접수 문의처는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서류 제출서는 제주지역 사업평가단을 방문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주지역 사업평가단 주소는 아래와 같이 적어두었고요. 우편 택배를 통한 신청 서류 제출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서 일찍 방문해서 혹시 서류가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방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 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은 지역 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그 제주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등의 이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체계는 지역 혁신기관 또는 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 혁신기관은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방식은 품목 지정이고요. 지원 규모는 5억 원 이내 단년도 과제입니다.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총 6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일단 청정헬스푸드 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 품목, 시험 분석 지원 품목, 마케팅 및 디자인 지원 품목이 있고요. 진행형 강화 컨텐츠는 기술 이전 및 특허 인증 지원, 그리고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의 품목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의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총 6가지 품목에 대해서 제주지역 품목 기호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 RCMS 적용 대상 사업이고요. 시설 및 기자재를 이제 과도하게 구매할 경우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봐서 이제 평가식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30%, 10% 이상의 참여율 인건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사업 수행자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요, 관련자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경우 이제 기술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으로 한 연구원 인건비를 이제 현금 계산 가능하고요. 신규 채용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원 인건비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 간접비 고시 비율에 따라 계상이 가능한데요. 대학 같은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경우 간접비 현금 계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네, 가점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육성사업 평가관리 지침에 따라 가점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가점에 해당될 사항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과 창출 및 예산 절감을 위한 지역사회 육성사업으로 지원된 특화센터, 혁신센터, 지자체, 연구소에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가점 2종 정도일 것 같고요. 나머지 가점들은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양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나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이고요. 현재 총괄 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할 경우, 그리고 주간 참여기간 총괄 책임자가 접수 마감 현재 기준, 각종 보고서 제출 및 정상 항수금, 기술 납부 등을 불이행했을 경우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네, 추진 일정입니다. 공고는 1월 30일 날 났었고요.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는 2020년 3월 9일까지, 현장 실태조사 3월 중순, 평가위원회 3월 말, 그리고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은 4월 중순까지 완료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입니다. 온라인 접수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9일 월요일 18시까지이고요. 신청 서류 제출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0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청 서류 제출은 방문 제출입니다. 온라인 접수처는 기존 KPS 시스템을 이용해서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R&D는 SM 태그를 활용하고요. BR&D는 KPS를 통해 접수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일날 많은 과제들이 접수될 예정이라 전산이 좀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일찍 좀 입력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미완료된 과제는 서류 방문 제출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입니다. 온라인 접수 문의처는 026009-4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서류 제출처는 제주지역 사업평가단을 방문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편 및 택배를 통한 신청 서류 제출은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신청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조기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육성사업 신규 공고 관련된 문의처입니다. 저희가 총 3가지 산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역 주력사회 육성사업은 이민영선님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현홍선님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김정희 수석님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된 문의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나 메일 같은 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